오늘 발표할 논문은 Individually Fair Gradient Boosting이라고 ICLR 이번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알고리즘에 어떻게 페어니스를 접목시킬까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논문이고요. 논문 자체가 수학적으로 되게 엄밀하고 많은 분석을 해놔가지고 전체를 다 읽어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키 아이디어 같은 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필요할까요? 그 슬라이드는 있는데 혹시 굳이 다 아시면 그냥 넘어가고 발표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근데 진아님, 네. 그 화면이 두 개가 보여요. 반대예요? 어, 이러면 돼요? 네네,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네, 그 GBM 다른 말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메소드 이건데 이번에 알클리어 2021 보니까 GBM 관련해서 논문이 몇 개 있더라고요. 많은 건 아닌데 어, 대강 어떤 내용이냐면 태블러 데이터 있잖아요. 표 형식으로 있는 데이터,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는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지만 태블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애초에 데이터가 많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서 뉴럴넷을 적용하기 되게 까다로운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디팩토라이제이션 머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 CTR 프리딕션, 그러니까 클릭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를 예측하는 모델에서 부스팅 모델, 디시전 트리 기반의 부스팅 메소드가 뉴럴넷보다 많이 대부분 그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위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스팅 모델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걸 얘기를 해요. 트리 기반으로 트리에 뉴럴넷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2015년 XGBoost가 발표됐을 때 그 당시에도 많은 우승한 그 알고리즘들이 XGBoost로 되었었고 뉴럴넷 기반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KDD 컵에서 뭐 우승한 알고리즘들도 다 XGBoost 기반이었다. 그래서 XGBoost는 아직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메소드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페어니스에 관해서 아마존이 실험을 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포지션에 그 지원한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검은색 테이블 같은 경우는 흑인과 백인들이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그 잡 스크리닝을 할 때 아래에 있는 여성 같은 경우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에듀케이션 익스피리언스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메일들이 더 탑 랭킹에 돼 있으면서 그 데이터 자체에 뭔가 불균형이 있으면 예측 모델이 unfair할 수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래 들어서 페어니스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도 이번 알클리어 2021에 그 한 3개인가 4개를 냈어요. 비슷한 주제로. 거의 근데 다 억세입이 된 걸 보면 되게 중요한 분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airness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대해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사실 뭐 그래서 딱히 fairness에 관해서 정의된 개념 없고요. 그래도 모델을 세우고 학습을 시키려면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individual fairness라는 개념이에요. individual fairness의 개념은 뭐냐면 샘플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면 결과도 비슷해야 되는 어떤 알고리즘이 탔을 때 인풋이 비슷하면 아웃풋도 비슷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인풋이 비슷하다는 거는 그런 예민한 정보, 성별이나 어떤 주소 같은 정보가 배제되었을 때, 뭐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전 슬라이드의 개념을 보면 뭐 work experience나 뭐 education 같은 게 비슷하면 그 인디비주얼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어떤 인디비주얼이 비슷하냐라는 걸 또 해석 그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선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그 어떤 두 개인이 비슷하냐 이거를 정의할 수 있을 때 individual fairness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포뮬레이션을 보면 네, 그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보면 되는데 x랑 x'이라는 인풋이 들어가고 m이라는 알고리즘을 태웠을 때 d가 두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풋 사이의 거리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풋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웃풋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골자가 있는데요. 트리 베이스 메소드는 뭔지, 그리고 트리 베이스드 부스팅 메소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비주얼이 페어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메소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트리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트리는 되게 아실 거예요. 지금 포인터가 안 보여서 좀 그런데 왼쪽에 사각형이 그 인풋 도메인이라고 치면 이렇게 할게요. 보이죠? 이 인풋 도메인이라고 하면 이걸 트리 메소드로 이렇게 자른 거죠. 바이너리로 이렇게 자른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T1의 이하냐 이상이냐 이렇게 두 개로 자른 거고 그리고 또 X2가 T2 이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잘린 거고 여기서는 또 X1 기준으로 이렇게 잘렸고요. 또 그 다음에 X2 기준으로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어떤 펑션을 만드는 거냐면 x1, x2가 어떤 리전에 들어갔을 때 CM을 내뱉는 어떤 함수. 그래서 이런 계단식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계단식 함수로서 어떤 함수를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리그레션 문제를 풀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풀 수 있는데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CM이 그냥 실수로 주어지면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함수의 아웃풋이 0과 1 사이에 나와요. 여기서는 다 바이너리로 잘리는 그런 트리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실무적으로도 그냥 바이너리로 자르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여러 개 자르는 건 바이너리로 할 수 있으니까 바이너리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트리를 우선 리그레션 트리 같은 경우 트리를 피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리전이 이렇게 잘려진 경우에 어떻게 CM을 이 컨스탄트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fx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로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xi, yi가 이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yi가 이 함수 아웃풋과의 전차 제곱의 합이 로스라고 했을 때 그 로스를 최소화하는 c들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미분에서 0되는 점 찾으면 cm들은 그 RM이라는 지역에 포함되는 xi들이 갖고 있는 레이블 값의 평균이 되거든요. 네. 미분돼서 0되면 평균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리전이 주어진 경우에 이 CM을 피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어떻게 리전을 찾는지가 컴퓨테이셔널리 인피지블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디한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뭐냐면 바이너리로 하나하나 자르는 거예요. 어떤 베리어블 J를 고르고 그 베리어블 J의 스플릿 포인트를 잘라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J랑 S를 고를 거냐면 모든 J와 S를 서칭을 하는데 각 J, S에 대해서 두 개를 나눴을 때 이 로스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눴을 때 모델 피팅이 제일 좋은 J, S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베리어블 J에 대해서 S를 찾습니다. 근데 J가 주어졌을 때 S를 찾는 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J랑 S가 임의로 주어졌을 때 이 미니마이제이션 푸는 거는 아까 여기서 푸는 거랑 비슷하게 되게 쉽게 풀려요.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C1 핵 같은 경우는 비슷한 꼴로 이렇게 주어지고 C2 핵도 이렇게 비슷한 꼴로 주어져요. 그러면 이 로스를 계산하는 건 쉽겠죠. J랑 S를 주어졌을 때. 그래서 J, S를 찾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트리를,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첫 번째 스텝 때 이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베리어블 J와 그 J의 스플릿 포인트 S를 구하고, 그 다음 그러면 어, 이게 J가 1이고 S가 T1인 거죠. 그러면 이쪽 두 개로 나눴을 텐데 이 각각에 대해서 또 그리디 알고리즘을 풀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J는 X2가 되는 거고 S는 T2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J가 X1이 되는 거고 S가 T3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쪼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커질 텐데, 점점 커지면 이제 오버피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작게 잡으면 모델의 설명력이 줄고요. 그래서 그 적당들을 찾아야 될 텐데, 얼마나 트리를 키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잡고, 그래서 뭐 미니멈 뎁스는 5개가 돼야 된다. 이 트리의 미니멈 뎁스는 5가 돼야 된다. 할 때까지, 그러면 뎁스가 5가 될 때까지 트리를 키우고, 그다음에 충분히 커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프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델 이런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줄일 텐데, 이게 코스트예요.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하나하나 보면 여기 알파에 t의 크기를 더해줬어요. 이거는 트리의 크기에 페널티를 주겠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이제 컴플렉시티인데 QMT 같은 경우는 리그레션 세팅에서 그 리전에 있는 XI들의 그 레이블의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레이블의 분산. 그래서 그 리전에 있는 XI들이 갖는 어떤 분산이겠죠. 레이블들의 분산이니까. 그래서 각 리전으로 쪼갰을 텐데 그 컴플렉시티 혹은 분산 값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런 트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임퓨리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 QM 똑같은 방식으로 트리를 키워 나간 다음에 이 커스트 컴플렉시티 크라이테리언을 기준으로 프리닝을 시켜요. 그러면 이 메저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좀 달라질 텐데, 흔히 많이 아는 게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지니 인덱스, 크로스 엔트로피 혹은 데비언스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실제 P와 이게 각각의 세 개의 그 매트릭을 비교를 한 건데 이게 오분류가 됐을 때 엔트로피나 지니 인덱스 같은 경우 페널티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보통 트리를 키울 때는 오분류가 적게끔 해가지고 트리를 키워야 되니까 지니 인덱스나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반면에 프루닝을 할 때는 뭘 써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는 많이 아실 거예요. 부스팅은 뭐냐? 부스팅은 이제 윅 러너를 합쳐가지고 어떤 스트롱 커미티를 만들겠다 이런 게 모티베이션인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뭐 앙상블 러닝에서도 하죠. 근데 앙상블 러닝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게 부스팅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스팅 메소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요.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만 생각할게요.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처음엔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켜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피팅을 해요. 그러면 랜덤으로 이니셜된 모델이 처음에는 잘 분류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잘 못 분류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분류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그 초기 모델로 잘 했으니까 그 잘 못한 부분만 제대로 더 잘하게끔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추가로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가중합을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하면서 점점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셜리 이렇게 함수를 찾습니다. 혹은 네. 그래서 네, 웨이티드 메저리티 보트 해가지고 알파 m으로 웨이팅 돼가지고 이 클래시파이어들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얻는 거예요. 여기 사인은 얘가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나요.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크러너는 총 라지 n개가 있어요. 부스팅 메소드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이다 부스트고 아까 말했듯이 트레이닝 샘플을 가지고 G1을 우선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의 웨이트를 줍니다. 잘 분류한 애들은 적은 웨이트를 주고 잘 못 분류한 애들은 큰 웨이트를 줘가지고 그 큰 웨이트를 가진 데이터에 좀 더 큰 페널티를 갖게끔 해가지고 좀 수정된 알고리즘 G2를 또 내뱉어요. 그렇게 G2가 또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또 웨이트를 다루게 해가지고 G3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모든 데이터 샘플의 웨이트가 n분의 1이었다가 이제 라지 m개의 클래시파이어를 모두 만들 때까지 이렇게 에러를 계산하고 각 샘플별로 에러를 계산하고 그 알파 m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또 리웨이팅을 시켜가지고 또 리웨이트 w 가지고 또 클래시파이어 찾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해줍니다. 이게 에이다 부스트예요. 그래서 부스팅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어디티브 모델이라고 일종의 어디티브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을 b라고 하면 그러니까 각각 gm에 베이시스 펑션을 뭐 b라고 어떻게 나타내면 또 이렇게 다 합으로 나타내잖아요. 이게 지금 베이시스가 트리인 거죠. 트리의 합으로 나타내지는데 이 모델을 이제 모든 xi랑 yi에 대해서 이 어디티브 모델의 최적의 함수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 로스의 미니마이즈를 시키는 베타와 감마를 찾아야겠죠. 이 베타 감마는 지금 벡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에이다 부스트 보셨듯이 하나씩 더해가요. 하나씩.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어딕티브 모델을 이렇게 한 번에 푸는 거는 너무 컴퓨테이션이 세고 그래서 하나씩 찾는 게 그 솔루션을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부스팅 메소드가 이 미니마이제이션 푸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다 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테이지 와이즈로 한 번에 이렇게 하나씩 지금 이게 G1 플러스 GM-1까지 그 합이고 여기가 GM을 찾는 건데 이런 걸 forward stage wise additive modeling이라고 하면 에이다 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 로스를 함수를 썼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것과 동치이다라고 증명을 해요. 그래서 네, 부스팅 메소드가 이런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근데 로스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네, 부스팅 트리 같은 경우는 아까 또 말했듯이 베이시스가 트리인 어떤 어디티브 모델의 최옵티멀한 함수를 찾는 건데 그 트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스팅 메소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스팅 트리를 풀려면 스테이지 와이즈로 이렇게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 로스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 부스팅 알고리즘을 푸는 게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스퀘어드 에러 로스를 쓰게 되면 결국 yi랑 fn-1xi의 잔차를 이제 이 트리로 피팅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사실 트리의 그 트리 알고리즘을 푸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exponential 로스를 쓰는 경우도 어떻게 하면 심플리파이가 된대요. 근데 이 로스가 복잡해지면 예를 들어 절대값 에러를 쓰거나 휴벌로스 같은 로버스트한 로스를 쓰게 되면 이게 빠른 부스팅 알고리즘을 찾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디퍼런셔블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 트리를 옵티마이즈해서 찾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n번째 세타, 라지 세타 같은 경우는 이 트리의 파라미터라서 트리의 파라미터에 뭐가 있냐면 리전에 대한 R1, 라지 R1, 라지 R2 이런 거에 대한 값과 각 리전에 해당하는 컨스탄트 값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에 들어가고 스몰 fn-1은 피팅된 상태에서 이 트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로스를 미니마이즈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부스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놓은 fn-1의 어떤 hm, 여기선 트리죠. 트리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 함수를 찾는데 이게 저희가 흔히 아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랑 같죠. 거기서는 함수가 아니고 이제 파라미터일 텐데 이제 함수를 파라미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메소드를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펑셔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요. 함수의 공간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 그래서 로스 함수에 의한 그 로스를 함수로 미분을 해주고 거기에 러닝 레이트를 곱한 다음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요.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 미분값이 다 계산이 됩니다. 이걸 F로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 이걸 F로 미분하면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그레디언트 값인데 이 그레디언트 값이랑 여기 fn-1에 이 t를 더해 주잖아요. 그 트리 HM이랑 이게 H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좋겠네요. HM이랑 우리가 더해주는 트리랑 거리가 가깝게끔 하는 그런 세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M을 찾으면 이게 실제로 트리는 아니잖아요. 트리는 아니니까 이 트리에 그러니까 이 함수에 가까운 트리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n번째 트리를 피팅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듯이 이렇게 로스를 함수로 미분을 한 그다음에 이 얘를 기준으로 트리를 피팅을 하고 리그레션 트리를 피팅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찾은 걸 더해가지고 이제 부스팅을 한다. 이게 그레디언트 트리 부스팅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스를 함수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individually fair gradient boosting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이제 최근에 페어니스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인디비주얼 페어니스를 적용하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디비주얼 페어니스를 갖추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스무스한 함수에 대해서 잘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F겠죠. 우리가 피팅하고 싶은 함수 F가 스무스한 경우에만 우리가 인디비주얼 페어니스를 잘 적용할 수 있대요. 근데 아까 봤듯이 우리가
쓰는 f는 트리 함수잖아요. 그 트리 함수는 봤듯이 디퍼런셔블을 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방법을 쓰기가 굉장히 바르지가 못하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페어 매트릭에 대해서는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논문에서는. 페어 매트릭을 구하는 다른 페이퍼들도 많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페어 매트릭을 찾았고 우리는 페어 매트릭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시작을 합니다. 페어 매트릭 같은 경우는 두 인풋이 가까운지 먼지를 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성별이 있는 경우에는 성별을 빼놓고 두 점사의 거리를 계산을 하겠죠. 네, 그리고 뭐 또 NLP,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태스크 같은 경우는 임의의 두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이름이 예를 들어 하나는 막 곤잘레스 이런 거고 하나는 막 마크 이런 좀 중산층 미국 이름 같고 막 곤잘레스 같은 경우는 좀 히스패닉 같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NLP 인코더를 써서 인베딩을 하면 그 값이 되게 다르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하게끔 하는 매트릭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네,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우선 여기서 다루는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고요. x1에 대해서 레이블 y1, x2에 대해서 레이블 y2가 주어진 두 점이 있는 상황에서 두 점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두 점 지금 인풋 페어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레이블은 상관이 없고 레이블이 같은 경우에 x1과 x2의 그 페어한 매트릭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바설스타인 디스턴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adversarial risk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뭐냐면 P 스타가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팅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충분히 가까운 어떤 함수 분포 P가 주어졌을 때 그 분포에서 샘플된 x, y를 통해서 이렇게 로스를 계산하는 게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우선 P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P 스타와 가까운 분포 P 같은 경우는 아까 레이블은 신경 안 쓴다고 했어요. 근데 페어 매트릭 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돼요. 두 분포는. 그래서 능력은 같은데 사실 성별은 다를 수 있는 거죠. P의 디스트리뷰션과 P 스타의 디스트리뷰션은. 그래서 능력이 같은 뭔가 좀 차별적일 수도 있고 말이 이상한데 네, 좀 펄터블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여성들이 되게 능력이 좋은데 여기서는 남성들이 되게 능력이 좋을 수도 있고 하여튼 되게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예민한 부분 빼고 다 같은 상황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로스가 작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드버서리얼 리스크인 거예요. 이 어드버서리한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면 좋은 좀 페어한 함수 f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리스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샘플에서의 좀 그 다른 성능을 최악의 성능 비슷한 샘플에서의 최악의 성능을 계산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로버스트리 페어한 매트릭 같은 경우는 그런 최악의 애드버서리얼 리스크가
델타보다 충분히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그런 페어한 ML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드벌서리한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로스가 작거나 같으니까 ML 모델이 페어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그 함수의 h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h라는 게 풀기 힘들잖아요. 이 슈프리머를 풀어야 되는데 모든 분포 공간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게 힘든데 듀얼리티를 사용해서 이 슈프리멈을 쉽게 치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듀얼리티인데 이게 슈프리멈 인포멈인데 이게 듀얼리티 공식을 사용하면 이것의 인피멈으로 줄어들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래서 L 람다 C 같은 함수는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미니 배치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 이 L 람다 C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슈프리멈 X를 찾을 거고요. 이게 이 3번 스텝일 거고 그 찾은 경우에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는 람다를 찾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의 맥시멈 값을 찾기 위해서는 X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딩을 할 텐데 저희가 갖고 있는 함수가 트리 함수라서 이 로스가 미분이 불가능해요. X에 관해서. 그러면 이게 그레디언트 어센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좀 방법을 우회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설스타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때 그 바설스타인 디스턴스의 그 디스트리뷰션 P1과 P2가 가질 수 있는 그 서포트 도메인을 제한을 시켜요. 원래는 모든 실수 도메인에서 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도메인에 있는 xi, yi의 그 반대 레이블만 가진 이 페어들의 모든 그러니까 2n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서포트로 가지는 디스트리뷰션으로 한정을 짓고 이 바설스타인 디스턴스를 재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애드버서리얼 리스크 펑션을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하면 우리가 서치가 가능한 이 P의 그 공간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왜냐하면 그 서포트가 2n개밖에 없어서 2n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이제 어떤 벡터가 되겠죠. 이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LP로 풀 수 있고 이걸 푸는데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샘플 n개가 있을 때 5의 n 스퀘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케일러블 하진 않지만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성능이 좋진 않겠죠. 이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네, 이 W 바설스타인 디스턴스를 W sub D로 바꿔가지고 이걸 계산이 가능해졌고요. 이제 그거를 F로 미분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제 덴스킨스의 티어럼을 써가지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슈프리머 가능 P를 P스타라고 했을 때 이게 썸 오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레디언트만 빼면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었다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표에 봤듯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L을 F로 미분하는 건 여기서 다 받고 이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슈프리머 시키는 이제 P스타가 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 LP를 푸는 거는 그 컴플렉시티가 스퀘어니까 너무 그 머신러닝 도메인에서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네, 이렇게 막 해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하면 n제곱 문제를 5의 n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네,
좀 더 빠르다. 훨씬 빠르다. 네, 그래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이 LP 문제를 푸는 거는 ON인데 그거를 이제 프라이멀 포인트로 바꾸는 것도 ON N-스퀘어라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컴플렉시티가 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줄였다고 하고 이거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보면 베이스라인 뉴럴넷보다 성능이 좋은 애들도 있고 베이스라인 뉴럴넷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부스팅인데 그레디언트 부스팅 메서드인데 이게 갭이 에이지 갭이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 좀 더 페어하다. 페어 매트릭 기준으로 얘네 그 메소드가 BUDR인데 얘가 훨씬 좋다. 인디비주얼 페어네스가 더 좋다. 근데 그 어큐러시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페어네스가 좋은데 어큐러시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짓고 끝을 냅니다. 네. 내용이 어려웠을 텐데 저도 주말에 준비하고 안 봐가지고 헷갈리네요.